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서영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영감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을의 지주였지요. 그러다 보니 농사는 마을 사람들이 짓고 서영감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영감은 음주가무가 무척 뛰어났답니다. 서영감은 놀기를 잘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초대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이보시오 서영감. 한양에서 머지않아 조정 대감들이 내려오니 이번에도 서영감께서 분위기 좀 한번 만들어 주시오. 어허, 조소이다. 노는 자리라면 내가 빠져서야 되겠소. 박영감의 부탁이기도 하니 내 제대로 한번 분위기를 잡아드리리다. 여봐라 매양아. 네가 오늘 밤 우리 서영감님 좀 잘 모시거라. 그럼 저야 영광이지요. 그날도 그렇게 서영감은 기생집에서 기분 좋은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런 일은 허다했지요. 그렇게 서영감은 한량보다 더 한량이었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한양에서 조정대감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영감도 연회에 참석을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한양에서 기생들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들 중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기생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서영감은 더욱더 흥이나 신명나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논다 하는 조정대감들도 서영감 앞에서는 꼬리를 바짝 내리는 것이었지요. 흥이면 흥, 노래가락이면 노랫가락, 시조면 시조, 뭐든지 서영감의 실력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영감님, 어쩌면 이리도 재주가 출중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제가 본 분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요. 한양에서 내려온 기생초이가 서영감 곁으로 와 술을 따르며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양 기생초이를 바로 옆에서 본 서영감은 가슴도 뛰고 혈류도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서영감이 본 미인들 중에 이런 미인은 없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 노는 게 그리 괜찮았소. 그럼요. 영감께서 어찌나 잘 노시는지 제가 반하고 말았지 뭡니까요. 허허, 이리도 나를 지켜주니 내 오늘 밤 그대를 위하여 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호호, 영감께서 그리해 주시면 영광이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많은 대감들 중에 한양 기생초이는 서영감 차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초이와 밤을 보낸 서영감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여인들을 겪어봤지만 한양 기생초이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과연 조선 최고의 기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예, 초이야, 내 이제 다른 여인들은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뭐 영감께서 그런 일로 걱정을 하신답니까?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지요. 허허, 내가 어찌해주면 내가 그리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감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서영감은 뭐라 해야 초이가 한양으로 가지 않을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리 하면 되겠구나. 내가 내 첩실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영감님, 정실도 아니고 첩실이라니요. 실사옵니다. 아니, 정보인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거늘 어찌 정실로 드릴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첩은 싫습니다. 그러니 저를 눌러 앉히시려거든 정실로 주셔야지요. 서영감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정실을 달라 하니 무척 고민이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또 초이는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감은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내 뜻대로 정실을 주마. 그럼 되었느냐? 호호, 정말이지요? 그렇고 말고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느냐? 그리하여 한양 기생초이는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서영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초이가 들어가 보니 정실이 아니고 첩실이었지요. 아니 영감, 어찌 내가 첩실을 쓰는 것이요? 우선 첩실을 쓰고 있으면 내 곧 정실로 옮겨드리리다. 초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허나 이미 서영감 집까지 들어와 버렸으니 뒤돌아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영감님, 반드시 내게 정시를 주셔야 합니다요. 꼭 잊지 말고 약조를 해주셔요. 알겠소. 내 약조하리다. 그리하여 초이는 하는 수 없이 임시로 첩실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서영감은 초이가 첩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입이 항상 귀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조선 최고 한양 기생 초이를 차지한 서영감은 매일같이 의기양양하고 우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영감의 꿈 같은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지요. 영감님, 정실은 언제 비워주실 것이요?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초이의 입에서 또 정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많이 불편한 것이요. 한양의 정승들도 첩자리는 많이 들어왔었지요. 허나 정실이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요. 수일 내로 재개한 약조를 지키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요. 초이가 강경하게 나오자 서영감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정실 부인을 불렀지요. 이보 부인, 내일부터 첩실을 쓰시구려. 아니 어찌 나보고 첩실을 쓰라 하시는 것이오. 아, 잠시 방만 바꿔 쓰는 것이요. 그 외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요. 아니 첩이면 첩실을 쓰면 될 것이지. 어찌 정부인을 첩실로 내쫓는단 말이오? 아, 잠깐 방만 바꿔 쓰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소. 내 두말하지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오. 안방마님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는 것이었지요. 첩실로 쫓겨난 마님은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 히덕거리는 소리에 마님은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이기지도 못하는 마님이 술에 취해 변소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마님이 아니셔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변소에 갔다가 쓰러진 마님을 보고 머슴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덕구는 마님을 들쳐업고 마님의 방에 눕혀드렸지요. 마님을 눕히고 보니 마님의 옷이 무척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변소 바닥 흙들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마님의 흙 묻은 옷을 벗겨드렸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하얀 속살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속살을 본 덕구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매 이게 뭔 일이오? 마님은 참말로 양귀비는 저리 가라고먼. 덕구는 이불을 꺼내 마님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방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자려고 누운 덕구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님의 하얀 속살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참말로 마님은 천사요 천사. 천사가 아니고서야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덕구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덕구는 온통 마님의 속살만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날 밤도 마님이 또 변소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또 얼른 마님을 업고 가서 마님의 방에 눕혀드렸지요. 그리고 흙이 잔뜩 묻은 옷을 홀랑 벗겨드렸습니다. 넌 누구냐?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는 덕구이구먼요. 그러느냐? 내가 밤이 너무 싫구나. 그러니 내 곁에 있거라. 덕구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마님은 덕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마님의 말에 덕구는 바짝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손은 덕구의 허리띠를 푸는 것이었지요. 마님 아니되옵니다요. 마님은 덕구의 말에도 멈추질 않았지요. 하지만 덕구는 마님의 손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감히 지엄한 마님의 손을 막을 순 없는 것이었지요. 덕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구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마님같이 속살이 희고 고운 여인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는 하늘 같은 마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자칫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술에 취해 덕구와 일을 치른 마님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인으로서 무척 황홀하고 좋은 것 같긴 하였으나 그것이 꿈인지 생시였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느낌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동안 고심하던 마님은 덕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지요. 얘 덕구야, 이것 좀 장에 가서 수리해 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덕구의 표정에서는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은비녀에 박힌 보석이 빠진 것을 수리보내 덕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게 하였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마님은 술을 조금만 마신 뒤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하였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덕구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지 왔구먼요. 덕구가 여러 번 마님을 불러봐도 마님의 대답이 없자 덕구는 은비녀를 들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마님이 마시던 술상을 치우고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마님을 덮어주었지요. 마님을 덮어준 덕구는 살포시 일어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제가 내 벗은 몸을 보고도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럼 내 가물가물한 기억은 꿈이었단 말인가? 덕구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던 덕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거침없이 홀랑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덕구는 유유히 방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나간 방에서 마님은 여운을 느끼고 있었지요. 어찌나 거칠었던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도 덕구였고 어젯밤도 덕구였던 것이었지요. 아니, 덕구 이놈이 그랬단 말이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덕구가 괘씸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마님을 올라탈 생각을 하다니 겁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님은 덕구가 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것은 양반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덕구가 용서도 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구를 용서를 하고 나니 이제 마님의 관심은 온통 덕구에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의 마음은 온통 덕구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기생에게 정실을 빼앗기고 첩실로 들어와 속상하던 마음도 덕구 덕분에 웬만큼 사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한양기생에 대한 분노보단 덕구와의 새로운 경험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덕구가 생각날 때마다 덕구를 불러 은비녀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꼬챙이로 은비녀에 박힌 보석을 마님이 빼놓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밤늦게 돌아온 덕구는 어김없이 마님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님은 덕구에게 은비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은비녀로 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 계시오. 서영감이 갑자기 별채로 찾아오는 바람에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덕구가 장에서 돌아오기 전이라 방에는 덕구가 없었지요. 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요? 당분간만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되겠소. 아니, 갑자기 친정이라니요? 이제 그 기생년이 나를 집에서 내쫓으라 하던가요? 뭐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 불편한 것 아니겠소. 그러니 부인이 친정에 좀 가 있으시구려. 서영감이 돌아가고 마님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기생에게 정실을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아내려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긴 마님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한양기생에게 어떻게 갚아줄 것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마님은 생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먼 마을에 작은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하였지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마님은 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의 말대로 친정에 다녀오리다. 허나 영감도 조심해야 할 것이요. 아니 무엇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오. 요새 보면 머슴 덕구가 당신이 그리도 아끼는 기생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어디 감히 종놈이 안 부인을 넘본단 말이오. 관심이 없고서야 허구한 날 숨어서 엿보겠소이까. 내 말하지 않으려다 그래도 미운정이라도 있어 말해주는 것이오. 그럼 나는 친정으로 떠날 터이니 잘 한번 살아보시구려.
마님은 말을 마치고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대감은 곧바로 노비들을 시켜 덕구를 잡아오라 시키는 것이었지요. 내 놈이 내 부인을 넘본 것이냐? 서영감의 말에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나 마님과의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지요. 하지만 확인된 게 없으니 무조건 발뺌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지가 어떻게 마님을 넘본단 말입니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정말이냐? 내 놈이 안 부인을 훔쳐본 적이 없느냐? 정말이지요.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한단 말입니까요? 서영감은 어떤 증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인의 말만 들은 것이니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이 길로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내 놈을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는 없느니라. 아니, 영감날이 어찌 저를 내치시는지요? 서영감은 덕구를 단칼에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울면서 짐을 싸야만 했지요. 정든 집을 나가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짐을 메고 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웬 여인이 쓰개치마를 쓰고 다가와서는 덕구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님이었지요. 아니, 마님이 아니셔요. 조용히 따라오래도 그러느냐? 덕구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따라오라 하니 한 발짝 뒤에 서서 마님을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마님이 어느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 덕구는 마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대문을 잠그고 덕구를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지요. 내가 대감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면 되느니라.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쫓겨나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던 참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마님께서 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지는 앞으로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구먼요. 마님은 일단 덕구를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마님은 덕구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서영감에게 거짓을 말해 그리하여 덕구를 쫓아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단순한 서영감은 덕구를 쫓아내고 만 것이었지요. 마님은 서영감에게서 해방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당분간 덕구만 생각하며 살기로 하였지요. 이제 마님은 덕구와의 만남을 서영감에게 들킬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훨 날 것만 같았지요. 마님은 덕구에게 닭도 잡아주고 몸에 좋은 보약도 해먹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덕구를 불렀지요. 덕구야, 내 너 때문에 많은 위안이 되는구나. 마님 지도 그렇구먼요. 지도 마님 덕분에 요새 살맛이 나지라.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밤을 연결해준 은비녀도 이제는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길고 긴 여정은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은 흘러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덕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얘 덕구야, 요즘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마님 왜 그러시는지요? 마님은 더욱 구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훌쩍이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양기 생년이 들어오더니 내 팔자가 일이 되었구나. 정실에서 쫓겨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란다. 마님은 코를 훌쩍이며 계속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내가 그 짝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니 이리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제 나도 이승을 떠날 때가 된 것만 같구나. 마님의 한탄을 들은 덕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낱 머슴에 불과한 자신을 남자로 받아준 고마운 마님을 덕구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랑해버린 마님을 덕구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어떻게 마님을 구할 것인지 생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덕구가 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지가 이번 생은 참으로 좋았습니다요. 마님을 알고 마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에게는 둘도 없는 시간들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지가 마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구먼요. 그러니 지가 없더라도 마님은 행복하셔야 합니다요. 덕구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를 기다려 서영감을 찾아갔지요. 내가 갑자기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지가 낮에 박영감님을 뵈었구먼요. 그런데 박영감님께서 큰일 났다며 오늘 밤 꼭 집으로 와달라 했습니다요. 아니,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것이냐? 지는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어허, 그거 참 별일이로다. 덕구의 말을 들은 서영감은 도포를 걸쳐 입고 박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야 박영감 집에 도착한 서영감은 박영감을 불렀지요. 아니 이 밤에 어쩐 일이시오? 아니, 박영감께서 날 오라 한 것이 아니요. 아니 내가 언제 서영감을 오라 했단 말이오? 아니, 머슴 덕구에게 말하지 않았소. 무슨 소리오? 나는 덕구를 본 적이 없소이다. 서영감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서영감은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초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초이 방에서 덕구와 초이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냐? 서영감의 소리에 초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요? 아니, 그걸 나한테 묻는 것이요. 여봐라, 이 두 연놈을 당장 멍석말이 하거라. 서영감은 우라통이 터져 얼굴이 우락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비들을 시켜 초이와 덕구를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한양기생 초이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맞아보는 매질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것도 영문도 모르고 맞는 매질이니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영감, 어찌 내게 이리하는 것이요? 시끄럽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 발뺌을 하는 것이요. 내 정실자리까지 주었거늘 어찌 내게 이리 보답을 한단 말이요. 여봐라, 더욱 세게 치거라. 이미 화가 잔뜩 난 서영감은 초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덕구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저 기생년은 대문 밖에 버리고 저 덕구놈은 광에 가두거라. 저 놈은 깨어나면 다시 멍석을 말아야 하느니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게 거짓말을 하고 첩을 탐한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양기생 초이는 초주검이 되어 쫓겨나고 덕구는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서영감은 화병이 도지고 말았지요. 화병이 도진 서영감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로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정실부인 안방마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찌 이러고 누워있는 것이요? 일어나 미음 좀 드셔보시오. 정실부인이 미음을 써서 가져오자 서영감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양기생 초이 때문에 쫓아냈던 정실부인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소. 내가 한순간 뭐에 빠져 사리분별을 못했구려. 서영감은 부인의 손을 잡고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속이 다 시원했지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양기생이 있을 때는 그리도 기세등등하더니만 한양기생이 없는 지금은 한없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대궐 같은 집에서 마님은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 명기 한양기생 초이를 잃은 서영감은 화병으로 병석에 누워있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대소사를 마님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마님은 광으로 덕구를 찾아갔습니다. 덕구야, 정신 좀 드느냐? 지는 괜찮습니다요. 내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지는 마님이 불행해지는 것은 볼 수가 없구먼요. 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요. 내가 진짜 사내 중에 사내로구나. 마님은 덕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벌여 한양기생을 쫓아내고 다시 안방자리를 찾아주었으니 마님은 진실한 덕구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님의 정실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영감을 속이고 안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첩의 곁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 덕구의 희생을 알고 난 마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울고 난 마님이 덕구에게 말했지요. 잠시 살았던 기와집은 내게 줄 터이니 그 집에서 살거라. 그리고 전답도 떼어줄 터이니 좋은 여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 마님의 배려는 감사합니다요. 허나 지는 혼인은 안 할 것이구먼요. 평생 마님만 지 가슴에 품고 살 것이구먼요. 마님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사내의 사랑이 이리도 깊은지 마님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구는 마님과 살던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떼어준 전답을 가꾸며 열심히 살았지요. 그렇게 마님과 떨어져 살아도 덕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덕구 있느냐? 오셨는감요. 영원한 내 사랑. 이제 마님은 정실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가끔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덕구를 찾아가곤 하였답니다. 옛말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면 무신무의가 되어 사랑도 믿음도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